피무크는 거꾸로 미래 연구소가 특허 출원한 미래 교육법입니다. 피무크는 무크의 단점을 보완한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힘든 이들에게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강의는 K무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입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포스텍의 홍원기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고요. 총 6주차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알아볼 것은 합의 알고리즘에 관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합의란 분산 합의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됐을 때 탈중앙화에서 가입한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은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분산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참여자 중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결정하는 것이 분산 합의라고 하는데요. 바로 누군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이냐. 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분산 합의입니다. 성공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참가자 모두에서 같은 값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 결과 결정된 값이 임의의 값이 될 수는 없고요. 적어도 하나의 올바른 참가자에 의해서 제한된 값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바로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에서 분산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 5명의 가입자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에서 동시에 새로운 메시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3번은 1번과 5번의 녹색 A와 주황색 B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이때 1번이 좀 더 네트워크 환경에서 좀 빨리 보냈다고 했을 때 3번은 A, 녹색 A와 주황색 B 순서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또 받은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가입자에게 똑같이 또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전송이 완료됐을 때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녹색 A, 주황색 B 순서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B, 녹색 A 순서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똑같은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분산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분산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통신 수단이 없고요. 송화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서로 동시에 공격하거나 후퇴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결정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전달자에 의해서만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환경에 따라서 늦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그 전달 내용이 상에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군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정보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입니다. 장군들은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현 시스템 상황에서 각 노드들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블록체인 입문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것은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홍희 교수님께서 이 작업 증명 방식을 퍼즐 맞추기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는데요.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곡괭이로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 땅으로 파을 때 훨씬 더 빨리 팔 수 있겠죠. 그 채굴자들도 이 퍼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채굴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진은 채굴장의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만 수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를 생성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증명 방식의 단점으로는 느린 속도와 심각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홍인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전체 사회 전기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코인 보유량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요. 작업 증명 방식처럼 채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이 검증자라고 하는데요.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 검증을 통해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코인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단점으로는 유통량 감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는 퀀텀, 스트라트, NXT, 아드코인 등이 있는데요. 이 작업 증명 방식의 단점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에서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위인 지분 증명 방식인데요.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요. 이 대표자에게 지분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대표자를 검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는 스팀, 이오스, 아크, 리스크 등이 있는데요. 지분 증명 방식을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인 지분 증명 방식은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위임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